그러면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성여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심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양력은 보시면 되니까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동일 인물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제 고등 영어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하던 거랑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특히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떻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그 감기 초기 증세가 조금 있어서요. 지금 목소리가 원래 이거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고등 영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공부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중학교 대비해서 학습 범위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뭐 한성여고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근방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다 똑같지만 보통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시험마다 교과서는 이제 2단원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 한 단원도 중등 교과서 본문의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등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제 뭐 본문을 이제 암기한다든지 통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이제 친구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근데 일단 교과서 본문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한성여고는 항상 이제 시중의 문제집이 부교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교재나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평균적으로 20에서 이제 30지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문도 길어지는 게 2개 들어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모의고사 정도의 지문이 한 30지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암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암기만 가지고 좋은 성적을 좀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암기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약간 한성여고에 좀 특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휘랑 이제 문법, 어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그 시험 범위, 교과 안에 들어가는 특정 어법들 보통 2개, 3개가 이제 타겟 어법으로 들어가서 해당 어법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물론 교과서 안에 타겟이 되는 어법이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어법은 전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특정 어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가 없어요.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어법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그 출제 포인트가 좀 정확하게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위 자체는 훨씬 늘어나지만 어법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용법이 어쩌고 저쩌고 애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영어의 이제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어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특히 고등학교에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지 요걸 좀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의 난도를 높일 때에는 어법 문제를 많이 내고 뭐 문장을 변형한다라고 해서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법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도를 조절할 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어휘입니다. 한성여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문 안에 있는 어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나온 핵심 어휘의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영영풀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성여고에서 변별력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다 어휘와 관련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어휘가 좀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여고 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쭉 이제까지 항상 부교재에 그 시중 문제집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이 또 부교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예문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특히 한성여고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주 물어보는 이제 어법에 대한 좀 정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어에 대한 학습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성여고 내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요 연도 쭉 다 제가 한성여고를 맡아서 했었고, 여기 18년부터 이제 24년까지 이제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제 능률깁 영어 교과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이제 YBM 교과서를 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달라지는 점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저 영어 교과서 한 권이 1년 내내 쓰는 교과서였는데, 이제 올해 교육과정부터는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이제 2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영어 1이 이제 1학기 때 쓰는 교과서고요. 공통영어 2가 이제 2학기 때 쓰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크게 아마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저 교과서는 한 권에 이제 레슨이 8개가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공통영어 1은 레슨 4개, 공통영어 2도 레슨 4개. 그러니까 사실상 비중은 똑같은데 이제 그냥 교과서만 이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중간고사 때도 좀 높은 확률로 이제 2개의 레슨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총 레슨이 4개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2개, 이제 기말고사 때 2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게 이제 역대 이제 쭉 써왔던 이제 부교재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번 이제 부교재를 정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만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요 20년도랑 그 다음에 21년도에 썼었던 부교재를 다시 한번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이거 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작년은 기본적으로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능률복합 어원편이 한성여고 늘 쓰던 부교재 어휘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이 8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83단어 예문, 단어장에 있는 예문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가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단어장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나 작년이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성여고가 이 근방에는 여고들 가운데에서 시험 범위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적은 편은 아닌데 작년에는 지문의 양이 더 늘었어요. 작년에 좀 잘한 애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에 그 모의고사 치고 나면 어쨌든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의 이제 전반적인 성적대를 이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난도 조정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쭉 가르쳐 온 거를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제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똘똘합니다. 네, 잘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게 난도가 좀 올라가고 양이 좀 늘만하다. 왜냐면 어설프게 조금 내거나 좀 쉽게 내면 변별력이 안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어떤 학생들이 이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내신 키워드 보시면 제가 좀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교과서랑 부교재는요, 거의 비중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항수는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 총 배점을 보시면 거의 반반이에요. 교과서랑 부교재가. 거의 반반이고, 대신에 교과서 문항수가 조금 더 적거든요. 적은 대신에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서만 올인하겠다, 부교재만 올인하겠다, 그럼 일단 반을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거의 반반이라 거의 비등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니긴 해요. 편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지문을 이제 암기를 통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암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성여고의 시험 설계는 70점은 밖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0점이 안 나왔다? 그럼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그냥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70점 무조건 받을 수 있게 이제 시험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쉬운 게 배점이 커요. 쉬운 게 배점이 큽니다. 서술형도 배점이 큰 게 쉬워요.
그리고 부분 점수를 굉장히 잘 주는 편이에요, 한성여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은 등급 따기가 어려운 게 실수가 굉장히 크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항도 보시면요, 많은 편이에요. 평균 30문항이거든요. 근데 한성여고는 38문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간고사를 보시면 일단 내용 이해가 무조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난도가 크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일단 다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객관식에서 좀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문항이 있다면 영영풀이가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영영풀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 답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영영풀이 물어보는 것도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영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이어들이 보통 타겟 어휘거든요. 한성여고에서 시험으로 내는. 그래서 이 뜻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지문 안에서 쓰인 영영풀이를 골라야 돼요. 내가 다른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뜻을 설명하고 있는 영영풀이를 고르게 되면 그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변형은 거의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거의 안 하는 편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가 영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다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과서랑 부교재가 이제 거의 반반 비중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성여고가 시험 범위 고지가 좀 늦은 편이에요. 시험 범위 고지가 좀 늦은 편이라 일단 교과서는 그래도 시험 범위가 항상 늘 일관적으로 항상 레슨 1, 2가 쭉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대한 게 좀 확실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부교재 시험 범위 고지가 조금 늦더라도 원활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시험 대비를 좀 해볼까? 너무 늦어요. 완전 늦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페이지가 그 시험 문항들이거든요. 실제 기출로 나왔었던 문항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교과서 파트입니다. 교과서 파트고 배점이 12점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크죠. 서술형이 총 40점 만점인데 이게 하나에 12점이거든요. 하나에 12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 칸의 단어를 적었을 때 부분 점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빈 칸으로 내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내가 혹여나 다 대비가 안 됐어도 일단은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점수는 좀 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는데 작년 한성여고 중간고사 100점이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습니다. 네,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전년도에도 100점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성여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어렵지 않은데 그 전년도에 100점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부교재 기출로 부교재를 시험 범위 냈을 때 서술형 가운데 빈칸에 단어를 채워넣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어를 채워넣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단어가 그냥 밑에 지문을 보시면 보통 어려운 단어를 이제 각주로 밑에 단어를 추가로 넣어주거든요. 보통 각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좀 어려운 단어고 막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어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각주를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없었어요. 100점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할 때 학생들한테 외워라. 나올 수 있다. 라고 데뷔할 때도 얘기하고 전날 직본날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들은 한 명만. 네. 이게 좀 까다로운 어휘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 어휘거든요. 컨버전스 센터는 회복기인 이런 어휘인데요. 네, 그래서 이 어휘를 쓴 그 학생만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워서 100점이 안 나왔던 건 사실은 아니고요.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여고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감이
좀 크고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왜 틀렸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좀 잘 챙겨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슬라이드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크게 일단 내신 프리뷰라고 이야기해서 물론 이제 주변 학원들마다 특히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면 거의 1년 내내 내신만 대비를 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성여고 전문이기 때문에 3월부터 중간고사 대비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저는 보통은 수능이랑 이런 것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은 정규 수업을 하고 이제 4월에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좀 불안해해요. 다른 학원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대신에 제가 뭘 시키냐면 교과서 시험 범위는 어쨌든 미리 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대비를 좀 먼저 시켜둡니다. 워크북으로. 본문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도 미리 암기를 시키고 변형 문제도 풀리고 해서 시키고 그다음에 4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다 훑고 내신 대비를 시작할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석지, 워크북 다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할 거니까 이제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그 내신 적중 모의고사. 이게 학생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아요. 이게 시험 딱 직전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요. 시험 대비가 다 되고 나면 일단 교과서 대비가 끝났을 때 한 번, 그다음에 부교재 대비 끝났을 때 2번, 그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두 번, 그래서 총 3번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제가 철저하게 한성여고에서 내는 방식으로 한성여고 난도에 맞춰서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미루다가 시험 직전에 막 이렇게 헐레벌레 약간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단 고등학교는 절대 안 통합니다. 양 자체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벼락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내신 적중 모의고사를 한번 치고 나면 제가 배점도 한성여고랑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그럼 일단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내가 첫 시험 봤을 때 이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쌤 저 이거랑 관련된 문제 더 뽑아주세요. 좀 능동적이 됩니다. 모의고사 됐을 때. 실제로 그래서 요 모의고사가 이제 아이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쌤 저희 모의고사 언제 봐요? 한번 치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문제도 최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을 한번 풀고 났을 때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내가 좀 취약하고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지 또 알 수 있고 해당 점수 항상 제가 문자로 부모님께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이구 공부를 하고 있네? 이거 점수 큰일 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막 걱정도 하시고, 그러면 또 제가 상담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신 적중 모의고사까지 이제 한 3차례 풀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겠다라는 것도 이제 미리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한 설명은 이제 다 얼추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한성여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신 따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학교 가운데 하나예요. 유리한 학교 가운데 하나고 대신에 내가 이제 완전한 1등급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실수가 되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등급을 가르는 게 정말 1점, 소수점으로 막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좀 세심한 대비가 좀 필요한 학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